나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 여행 가게 됐어. 뭐? 내가 거기 안 좋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당장 취소해. 여기에는 한국은 그저 못 살고 가난하다는 중국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던 20대의 그리스 출신 젊은 여자가 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던 20대 젊은 그리스 여자는 그만 중국인 친구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을 다녀오고 나서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만나보시죠. 최근에 한국의 실체를 보고 너무나 놀라버렸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믿을 수 없었고, 제가 그동안 속아왔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조금 떨어진 할키스라는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구 5만 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길거리에는 사람들로 붐비는 편이에요. 여기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휴양하러 오는 휴양도시에 가깝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민박집을 운영하시고요. 그리스는 부자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형 호텔을 짓는다던가 대형 리조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저희 부모님처럼 2층짜리 집에 한켠에는 저희가 살고 있고 다른 방들을 숙박시설로 개조해서 민박을 운영하고 관광객 수요를 받아내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이 2층짜리 집 덕분에 그나마 먹고 살 걱정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이 민박집 운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 문의 오는 것을 응대하기도 하고요. 호텔 리뷰 관리도 힘쓰고 있고요. 디지털적인 것을 어려워하시는 부모님 대신에 온라인상에서의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하지만 저도 처음에는 인터넷을 다루는 게 너무나 불편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도시에 사는 또래들과는 다르게 바다에서 수영하기, 서핑하기 등 인터넷과는 멀리 떨어져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세상 물정도 잘 몰라요. 그냥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도시에서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집이니까 엄청 부자가 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여기에만 붙어서 지내면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뭘 배우려고 하지도 더 욕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딱히 교육열이 있으시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다루는 걸 연습하려고 컴퓨터를 좋아하는 친구네 가서 며칠 동안 배우고 오기도 했어요. 컴퓨터 자판을 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글도 써보고요. 그렇게 겨우 인터넷을 배워서 지금은 잘 활용하고 있고요. 주 업무는 인터넷으로 저희 민박집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당연히 바쁜 시즌에는 방 청소도 직접 도와드리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거의 금지되다시피 했을 때 저희 집은 거의 망할 뻔했어요. 정말 공과금을 밀린 적도 있어서 한때나마 부모님은 아테네에 가셔서 돈을 벌어 오시기도 했고요. 겨우겨우 버텨내다가 결국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지금은 다시 예전에 북적이는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여행이 다시 자유로워지면서 한때 굉장히 바쁘게 시즌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손님으로 왔던 중국인 멍야오라는 저와 같은 나이의 여자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희 집에 2주간 머물면서 어쩔 때는 방 청소도 도와주었어요. 그녀는 상냥하고 친절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었고 멍야오는 특별한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여행지를 정하고 그곳에 이동해서 얼마간 머물다가 또 이동하는 그런 자유로운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멍야오는 유명한 휴양도시만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조용한 도시의 휴양지는 처음 와봤고 그동안 너무 복잡한 곳에 있다가 이곳에 와서 그런지 할키스라는 이 작은 도시가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멍야오는 저희 민박집에서 2주간 더 머물기를 희망했지만 이미 인터넷으로 다 예약이 들어차 있던 상황이라서 멍야오는 더 이상 저희 집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멍야오랑 수영도 많이 했고 서핑도 가르쳐주기도 했고요. 그녀는 제 일도 도와주었죠. 안 그래도 바쁜 시즌이라 인력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멍야오에게 2주간 내 방에서 같이 머물면서 일 좀 도와주면서 지내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당연히 비용은 받지 않겠다고 했죠. 멍야오도 그 제안을 너무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멍야오와 총 4주 정도 친하게 지내며 하루 종일 붙어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멍야오의 그런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이 한 도시에만 박혀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멍야오는 여기저기 너무나 자유롭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나라라고 들었는데 역시 중국 사람들은 돈이 많구나 생각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돈이 많은 것은 뭐 옛날부터 많이 봐왔던 것이고 이렇게 중국인은 처음 봤는데 돈이 많으니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멍야오는 자신의 부모님이 돈이 많다며 나중에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매일같이 일해야 해서 그 전에 이렇게 질릴 때까지 세계 여행을 다니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멍야오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 대한 환상이 점점 커지게 되었어요. 멍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나 자기 방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화려한 것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밍야오가 떠나고 저는 한동안 언젠가 나도 중국에 가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멍야오는 중국에 대한 자부심도 강력했는데 옆 나라 한국이나 일본 같은 데 가지 말고 아시아에 가보게 될 기회가 있으면 중국에만 가봐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국은 고기가 비싸서 육류 섭취를 잘못해서 사람들이 왜소하고 말랐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키가 작고 못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멍야오는 자신이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모든 한국 사람들은 중국어를 배우기를 희망하고 중국인들과 친해지기 위해 별짓을 다 한다며 동아시아에서 중국 이외에는 볼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거든요. 세상 물정 모르던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멍야오가 떠나고 나서 저에게는 한동안 강력한 잔상이 남았다고 할까요? 그러다가 TV를 보는데 홈쇼핑에서 한국으로 가는 항공권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한국은 중국 옆에 있는 작은 나라라고 알고 있던 저는 다른 홈쇼핑 채널을 여러 군데 돌려보며 중국으로 가는 여행 상품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국으로 가는 여행 상품을 찾지 못했고 지금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나 보다 생각되어서 다음 날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중국 여행에 관한 상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채널을 며칠 내내 보고 있자 저기 보내줄까?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여행을 가고 싶어서 찾아보신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사실 그것도 맞죠. 꼭 중국으로 여행을 가보고 싶어서 중국에 가는 여행 상품이 나오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다녀와 볼 생각이었거든요. 멍야오의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부러웠나 봐요. 부모님은 저에게 한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는 홈쇼핑 채널을 보시며 저게 괜찮아 보인다며 저걸 구매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여행 오는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고생했다며 이제는 여행을 가는 입장도 한번 돼봐야 하지 않냐며 따뜻한 말씀도 덧붙이셨죠. 부모님의 말씀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은 의아해하며 왜 중국 같은 나라에 간다고 하는 거냐며 놀라시더라고요. 대화를 계속하다 보니 중국은 굉장히 가난하고 치안도 좋지 않은 곳이라 여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더군요.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다른 부모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죠. 저는 멍야오가 해주었던 이야기를 해드렸으나 부모님은 사실과 다른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더군요. 부모님은 한국 여행이라면 저를 보내줄 생각이 있지만 중국 여행이라면 절대 반대한다고까지 하시더군요. 이쯤 되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여행이라도 좋으니 자유롭게 여행을 가보고 싶었고 부모님이 보내주신다면 기쁘게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인터넷에 중국이라고 검색을 해보고 한국이라고 검색도 해봤어요. 별 도움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중국 여행, 한국 여행을 검색해봤습니다. 그제서야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그 후기에는 두 나라를 모두 겪어본 그리스 사람들의 다양하고 솔직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멍야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중국에서는 뭘 하려고 하거든 불편한 것들 투성이고 온통 중국어뿐이라서 중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은 정말 어려운 여행이 될 것이라며 정말 어려운 난이도를 겪고 싶다면 중국에 가도 된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비위생적인 물과 음식 때문에 고생했다는 후기는 정말 셀 수 없이도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어디서도 그리스보다 낙후된 곳은 없었고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의 인프라, 어쩌면 프랑스 사람들도 한국에 가면 한국에 살고 싶다는 말이 나올 것 같은 세련된 도시라는 평가가 가장 많은 공감을 받고 있었어요. 멍야오가 저에게 말해준 것과 그리스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중국의 모습은 매우 달랐어요. 저는 궁금증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의 상류층에 대한 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부자들은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부에 걸맞는 명예도 중요시한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상적인 부자의 모습인데 중국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깔보고 게다가 돈이 곧 계급이라는 인식이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한 게 중국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중국인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진짜로 믿고 있다고 하더군요. 멍야오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과 달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것을 중화사상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중국 사람들의 뿌리 깊은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어요.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멍야오는 가끔씩 그리스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거나 자신이 하는 행동이 곧 법인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이 있기는 했거든요. 저는 그냥 그것도 멍야오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중국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대부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불쾌해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단체로 합심해서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잖아요. 저는 멍야오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멍야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번에 한국에 놀러 가게 되었다면서 말이죠. 멍야오는 머지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에 가는 것을 반대한다며 답장이 왔는데요. 한국에 가게 되면 너무나 위험한데 설마 혼자 가는 거 아니냐며 혹시 가게 되거든 한국 사람들을 믿지 말고 TV에서 보던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이미지는 전부 다 거짓이니까 믿으면 안 된다는 등 굉장히 장문으로 답장이 왔어요. 그 글을 읽고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냥 단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식으로 한국을 욕하는지 너무나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게다가 멍야오가 주장하는 한국에 대한 나쁜 말들은 인터넷에서 본 적도 없고 상식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말들 투성이었습니다. 저는 멍야오를 더 이상 친구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 생애 첫 여행을 이런 식으로 존중해줄 마음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고 하마터면 중국에 갈 뻔했잖아요. 물론 그 전에 부모님이 말려주셨겠지만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그리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정말 다양한 경험 덕분에 제 시야가 넓어졌거든요. 한국에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나열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요. 최소한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사람들도 여유 있어 보였고 그리스 사람들보다 더 잘 꾸미고 다니고 더 멋지게 하고 다녀요. 남자들이 멋있는 것은 당연하고 여자들도 너무나 아름다워서 놀랐거든요. 멍야오는 분명히 한국 사람들은 못 먹어서 기아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나 헛소리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들 높은 수준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었어요. 그리스와 다르게 길거리에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이 생긴 자동차도 없고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게다가 지하철에서 누군가 미친 듯이 시끄럽게 떠들길래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봤더니 중국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알 수 있어요. 한국에 다녀와 봤지만 한국을 포함한 주변 나라들의 이미지가 그려지거든요. 한국을 다녀오기 전에 한국 여행과 중국 여행을 검색해 봤었을 때랑 지금 한국을 경험해보고 나서 다시 한국 여행과 중국 여행을 검색해 봤을 때랑 달라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이해가 안 되고 읽어도 잘 모르겠던 말들이 이제는 쉽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국 여행에 실망했던 그리스 사람들의 심정이 무슨 말인지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제가 여행객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를 가보니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게 되었고 저희 집에 손님으로 오는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게 더 좋을지 고민하는 시간도 생겼고 손님을 응대하는 스킬도 늘어났어요. 정말 뜻깊은 여행이었고 아직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꼭 시간을 내서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비록 한국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리스보다 잘 사는 나라에 꼭 다녀와 보세요. 가서 배워올 것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요. 여행은 시야를 넓혀주기에 너무나 쉽고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